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북괴 김정은이를 강하게 옥죄이고 있지요.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김정은이가 난리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대북 심리전 본격화 시동에 걸었다. 시동이 걸렸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벌벌 떠는 삐라 대북 심리전 본격화,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대북 심리전 족쇄 풀려, 신원식 장관 취임 뒤 대북 확성기 가동 공식화할 듯, 정보당국 북 내부로 정보 유입시킬 준비 완료,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대북 심리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며 이미 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파기하는 이 부담을 안지 않고 대북 전단 살포 및 대북 확성기 가동을 통한 김정은 압박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들 심리전 수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꼽힙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헌재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죠. 통일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라며 헌재 판결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에 따른 김여정의 반발 직후 문재인 정부가 법 제정 의사를 밝힌 탓에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등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조항으로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도 묶였었습니다. 전단, 확성기, 정보 유입까지 심리전 족쇄 풀렸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대북 심리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며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미 북한 김정은을 강하게 압박할 대북 심리전 준비를 마친 것뿐이 아니라 시동을 걸었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기는 지난해 12월 북한 김정은의 무인기 도발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 지시를 했으며 이후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과 연계된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하면 그 자체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가동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북전단금지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까지 나왔으니 아무런 걸림돌 없이 전적으로 정부의 결단만 남은 셈입니다.
군 당국도 이미 충분한 대북 확성기 전력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이미 160억 원을 들여 기동 확성기 16대, 고정 확성기 24세트 등 신형 확성기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신형 확성기의 가청 범위는 기동 확성기 기준의 8에서 10km, 고정 대북 확성기는 12km에서 15km로 군사 분계선에서 개성공단까지 방송이 닿을 정도의 최고의 성능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는 가청 범위가 최대 30km까지 닿는 것으로 알려진 최고의 성능의 대북 방송, 이미 준비는 다 끝내 놓았다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국정원 및 정보당국도 대북 심리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북한 김정은을 겨냥한 심리전을 담당하는 대북 심리전국을 1급 독립부서로 신설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회담, 교류 기능을 담당했던 대북 전략국을 폐지했습니다. 신설된 대북 심리전국은 2차장 산하에 편제되었으며 기존의 대공, 방첩 등 국내 파트를 전담해온 2차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 담당 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하는 심리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라고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효과 만점 심리전, 김정은 벌벌 떠는 비대칭 전력. 심리전은 북한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꼽힙니다. 김정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김여정은 대북 전단 살포 때마다 너절한 삐라라며 격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전단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민간의 전단 살포 행위를 허용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0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전단 20만 장과 USB 1000개, 소책자 200권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군 당국이 운영하는 확성기는 냉전시대의 유산이라 평가될 만큼 오래된 심리전 도구. 그러나 과거 북한이 우리의 확성기 방송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되돌아보면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례로 20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확성기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북측은 확성기를 멈추지 않으면 전쟁이라고 위협하며 확성기를 향해 고사기관총까지 발사했지만 우리는 계속 가동했고 결국 북한은 지뢰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보 유입도 대북 심리전의 한 축입니다. 정보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는 국제 문제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선도하는 노력을 통해서도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며 물밑에서 내부로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한 고민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밝히지 않은 사실을 유입시켜 주민들을 동요시킨다라는 구상입니다. 예컨대 김정은의 친모가 북한에서 최하층으로 여겨지는 제1교포라는 점, 김정은 일가에도
탈북자가 여럿 있다는 점 등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힙니다. 신원식 장관 취임하면 확성기 등 심리전 본격화 시동. 북한은 이미 사이버 공격까지 동원하는 등 대남 심리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국의 사회적 이슈를 정교하게 악용하는 행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용산구 이태원 사고 대처 상황 2022 10월 31일 월 06시 00 현재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유포했습니다.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카카오 일부 서비스 오류 복구 및 긴급 조치 안내라는 제하에 피싱 이메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북한의 대남 활동 및 간첩 공작에 대한 심리전 강화를 주문한 것이 심리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하며 미사일을 70발 넘게 퍼부었지만 올 봄 이후로는 정찰위성 발사 외에 중대한 도발을 어느 정도 자제하는 양상입니다. 심리전은 강경파로 꼽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이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 취임까지 안보 라인 교체를 완료하면 보다 본격화될 것이며 본격적인 시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했지만 우리가 먼저 파기하면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관계자는 통일부는 이미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해오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처럼 국방부 장관 교체 작업이 끝나면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는 일종의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거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선을 넘는 도발에 나설 경우 예고 없이 가동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수위를 올리는 그 핵심이 뭡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